11월 25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0% 상승한 3,857.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856.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삼양바이오팜, 천일고속, C&R 리서치, 알트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며 미국장이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창업자는 3년간 챗 GPT를 써왔는데 제미나이를 사용한 뒤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올트먼 CEO는 이제 우리가 구글을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주주 서한을 통해 AI 거품론을 반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는 구조적으로 매출 부풀리기가 불가능하며 회사의 공시는 투명하다고 해명했어요.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인공지능 전용 칩이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으며 차세대 칩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어젯밤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스페타시스는 구글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 구글 등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글이 설계한 AI 전용 칩인 텐서 처리 장치용 PCB의 핵심 공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스페타시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4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AI 및 신규 상장주 테마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속에서 AI 관련주 일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알트와 노타는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알트는 키즈폰과 시니어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 신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노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동행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노타는 비즈니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동행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기업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노타는 11월 3일에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으로 AI 최적화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두 종목 외에도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오롱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상장 폐지될 예정이며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7일입니다. 그 밖에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삼양바이오팜은 인적 분할 후 재상장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양홀딩스는 지난 5월 바이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삼양바이오팜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이후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되었는데요. 상장 이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 3상에 실패했다고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알츠하이머 관련 지표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해졌어요. 다만 환자의 인지 저하 속도를 최소 20% 이상 늦춘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C&R 리서치는 언론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IMGT의 췌장암 치료용 초음파 시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C&R 리서치는 기업들의 임상시험을 대신 진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버스 기업인 천일고속이 5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49년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인 천일고속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천일고속과 함께 강세를 보였던 동양고속은 0.2%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천일고속 외에도 대성산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1,000평의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개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가비아가 상승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전자공시를 통해 가비아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공개 매수 대상은 가비아의 주식 최대 135만 주로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0%에 해당합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33,000원이며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가비아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행동주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분 확보 이후 경영 진가의 대화와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최근 동일한 목적으로 A+에셋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A+에셋은 오늘 6%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스와 코아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스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코아스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된 가구를 제조한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ABO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72%를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권주 일반 공모일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협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협진은 지난 10월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셀바이오 휴먼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교보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 기업들이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으로 강세를 보였던 여행과 화장품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셀바이오 휴먼텍은 어제 장마감 후 이건선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6,931주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0.07%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에클론은 글로벌 임상 기대감과 함께 관리 종목 해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클론의 기술 이전 파트너사인 중국 헬리우스는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중간 데이터는 이르면 내년 3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클론은 지난 3월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 누적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기면서 내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관리 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에클론은 주식 대량 보유자들의 소유 주식수가 일부 감소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동아화성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동아화성은 지난 10월 삼영엠텍에 인수된다는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원익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원익홀딩스는 로봇 및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2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익제약은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익제약은 병원 처방 중심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독감 및 코로나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삼익제약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복합 당뇨병 치료제인 피오시타정이 분당 서울대병원의 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제품은 당뇨병 치료에서 효율적인 치료 옵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처방 연계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G세계물산, 3위는 한국전력, 4위는 대성산업, 5위는 대원전선, 6위는 하이닉스, 7위는 삼영,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이수페타시스, 10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성산업, 이수페타시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대성산업은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부지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으로 보이며 이수페타시스는 PCB 기업이자 구글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코오롱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프로바이오, 2위는 스맥, 3위는 알트, 4위는 시그네틱스, 5위는 이신바이오, 6위는 세크, 7위는 CNR 리서치, 8위는 단밀, 9위는 제형솔루텍, 10위는 그래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트, 시그네틱스, 세크, CNR 리서치입니다. 알트는 최근 신규 상장한 모바일 기기 및 셋톱박스 기업입니다. 시그네틱스와 세크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CNR 리서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IMGT의 췌장암 치료용 초음파 시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이수페타시스, 4위는 삼성에피솔딩스, 5위는 네이버, 6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삼성전기,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PCB 기업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구글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노타, 2위는 리노공업,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로킷헬스케어, 5위는 세크, 6위는 ISC, 7위는 G2G바이오, 8위는 D&D파마텍, 9위는 큐리오시스, 10위는 ABL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노타, 리노공업, 로킷헬스케어, 세크, ISC입니다. 노타는 최근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입니다. 리노공업과 세크, ISC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당뇨발 AI 재생치료와 관련한 임상시험 시작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